오촌TV 1028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22회 제2부 낙동강 방어선에서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 병역 깊이 있게 하는 고위층 아이들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병역 깊이 있게 하는 고위층 아이들 9월 8일 대통령은 경주에 갈 예정이었으나 구름이 잔뜩 껴 떠나지 못했다.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에게 보낸 편지의 초를 잡다가 저녁에는 비행단에 가서 브리핑을 들었다. 미국인들이 요즘 우리 쪽의 어려움을 별로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대통령은 느끼고 있다. 포항과 경주 지구의 한국군에 대한 지원조차도 거의 없고 하늘에서 지원기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미군은 새 병력을 취약지구에 투입할 생각은 않고 전선만 단축하려 드는 것 같다. 어젯밤에도 수송선 4척분의 병력이 입항했지만 모조리 낙동강 지역에 예비병력으로 배치됐다. 예비병력이라고는 없는 우리 아이들은 공격을 받으면 24시간 쉴 새 없이 싸워야 하는데 대통령도 이젠 필사적이다. 한국군은 맡은 책임 이상으로 열심히 싸우고 싶은데 미국 쪽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면 무기를 내줄 수 없다고 고집하니 야단입니다. 총 없이는 적군 부대와 싸우기는커녕 공비 한 명 제대로 잡을 수 없는데 말이다. 비행단에서 브리핑을 받고 난 뒤 대통령이 무초대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적군이 쳐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지 않소. 그 사이 적은 이쪽의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딘가를 알아내서 집중 공격해 옵니다. 왜 우리도 적과 같이 밀고 나가 싸우지 않소. 그렇게 하면 설사 다시 퇴각하게 되더라도 적군은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 불안해할 것 아니요. 지금 같은 전술로는 유엔군이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엔 또 손원일 장군이 와서 해병대의 크레이 장군에게 들은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은밀히 전했다. 크레이 장군의 생각도 대통령과 비슷했다. 우리가 멈추고 기다리는 동안 적은 힘을 모아 공격해오고 우리는 그들을 다시 내몰기 위해 숱한 희생을 치러야 하니 매우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공산군 공세 때 그들을 격퇴하고 전진까지 한 부대는 크레이그의 해병대뿐이었다. 크레이그 장군은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적진을 기습 공격해 백병전을 벌여 저들을 거의 다 때려 부셨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 해병대는 그 같은 기동전술에 아주 능하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명령은 지키기만 하지 공격은 말라였으므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이들 해병대는 일본 사세보항 외곽에서 상륙작전을 기다리고 있는 사단과 합류하기 위해 떠났다. 상륙작전의 D-Day는 원래 10일이었으나 악천 후 다수로 바뀌었다. 초승달이 뜰 11일쯤부터 며칠 동안 날씨가 좋지 않으리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이런 기상법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비행단 사람들은 그새 처음으로 잘 알게 됐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믿는 건 일기예보뿐이다. 늦어도 새로 잡은 공격 예정일은 21일이라고 들었다. 이 날짜는 너무 늦다. 15일부터 날씨가 좋아질 텐데 21일이라면 닷새를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까지 버텨야 할 텐데 한 명의 젊은이 한 자루의 총이 아쉬운 때였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의 자식들은 요리조리 군대를 기피하고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비난의 소리가 들렸다. 대통령도 무초대사로부터 한국 정부의 요인들이 자기 아들들의 유학비자를 부탁해 와서 골치가 아프다는 불평 비슷한 소리를 듣곤 몹시 괴로워했다. 대통령은 이럴 때 우리에게 아들이 있어서 군에 입대시켜 직접 모범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한탄했다.
대통령은 지난번에 종가댁의 장손 황희를 군대에 보내라고 했다. 그리고 입대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그런데 황희는 그때까지 군에 가지 않았다. 대통령이 황희가 군에 안 갔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만도 호통이 떨어질 판인데 황희 우리 임시 관제를 찾아왔다. 비서들이 질겁을 하고 황희를 뒷방에 숨겼다가 지프에 태워 김홍일 장군에게 보내 훈련소에 입소시키도록 부탁했다. 대통령은 어린 시절 종가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들었다. 나는 황희가 전선에 투입되어 불행히도 전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가족과 문종으로부터 얼마나 원망을 듣게 될까 하는 마음을 졸였다. 황희는 떠날 때 비서들에게 내가 무초 대사에게 부탁해서 장면 대사의 두 아들에게 미국 유학 비자를 얻어주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더라는 것이다. 마산에선 신 장군이 부녀자들을 모두 소개시킬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그 상황도 불안한 모양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육군이 전선을 펼 때 해군과 상의가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벌어진 방에서는 마상까지만 포함되고 통영은 사실상 적에게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해군 쪽에선 결과를 환히 내다볼 수 있었다. 통영이 떨어지면 한국 최대의 섬인 바로 옆 거제도가 넘어가는 것도 시간 문제다. 거제도에선 건너편 마산과 진해항을 앉아서 봉쇄할 수 있고 부산 해안지역을 포격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전술을 시찰하고 돌아오자 나에게 마미 다음엔 빵떡 좀 더 많이 싸주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침에 대통령이 나갈 때 빵 속에 계란을 부쳐 넣은 샌드위치를 한 개 만들어 마실 것과 함께 국진에게 주면서 낮 12시 정각에 대통령에게 드리도록 부탁했었다. 국진이 12시 정각에 대통령에게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드리는데 대통령이 자네들의 점심은 어디 있나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국진이 저들은 나중에 먹겠습니다 하고 우물쭈물 대답을 잘못한 모양이었다. 그러자 대통령은 점심을 막 못 가지고 온 모양이군. 돌아가서 마미한 양노인에게 단단히 일러야겠어라고 했다. 그러더니 옛날엔 우리 어머니가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었어. 혼자 먹으면 돼지가 된다고 꼭 나누어 먹으라고 이러셨거든 하며 그 샌드위치를 5조각 내어 한 조각씩 나누어 줬는데 하도 대통령이 권하는 바람에 먹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마미 이 다음엔 내 점심은 안 싸주어도 좋으니 아랫사람들 점심과 식사에 신경 좀 더 쓰도록 하시오 하면서 나를 힐책했다. 물론 이런 실수는 경호원들의 점심에 대해 일일이 신경을 못 쓴 내 잘못이었다. 하지만 부산으로 온 뒤에 대통령과 경호원들의 식사를 나와 양노인이 분담했었기 때문에 양노인의 잘못도 없지 않았으나 나는 말없이 대통령의 꾸중을 듣고만 있었다. 미군은 통영 함락에 대비해 유엔군이나 마산 사람들을 대피시킬 큰 배 한 척도 준비해 놓았다. 몇 주일 전 대통령이 대구에 갔을 때 워커 장군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장군은 그건 해군이 하는 일이라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바다 쪽의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적군 게릴라들은 작은 어선을 타고 해안지역 곳곳에 침투해 온다. 포항 때도 그랬다. 작은 배들은 잡기 힘들다. 요즘의 상황을 돌이켜보니 가장 위급했던 때는 지난 5일 수요일이었던 것 같다. 사흘 앞서 일요일에만 해도 존스턴 뉴욕타임즈 기자의 우리한테 와서 전쟁은 끝나건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날 진주지방에서 아군들의 폭격이 대단한 전가를 올렸기 때문에 미군들은 적이 더 이상 공격해올 수 없으리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다. 적들은 병력 자원이 아주 풍부하다. 우리 공군부대는 다시 두 군데의 전투지구에서
100대가량의 적 탱크들을 발견했다고 한다. 어떻게 적이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을까? 그들은 오직 야간을 이용했을 것이다. 미군은 서둘러 경주와 영천에 탱크 부대를 보냈다. 지킬 수 있으리라는 보고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적은 보충 병력이 있지만 우리는 없다. 다시 비행단 브리핑에 갔던 대통령이 아군이 밀리고 있다는 보고에 심란해서 돌아왔다. 저녁에는 재미선 씨와 임병직 장관이 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